2013년 3월 2일, 홍콩 사이잉푼에 사는 차우는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인 헨리에게 혹시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중국 여행 가신다고 하던데? 라는 답변에 당황했던 차우. 부모님이 여행 간다는 것을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평소 집안의 골칫거리였던 동생에게만 말했다는 것을 그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을 눈치라도 챈 듯 동생은 자기도 우연히 들은 것이라며 얼버무렸죠. 하지만 여행을 갔다고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한 차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그런 그를 헨리가 막아섭니다. 너무 여행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안 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에 그는 불안하면서도 일단 며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형이 진정하고 나서야 헨리는 한숨 돌릴 수 있었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지울 시간이 주어졌으니깐요. 1983년 6월 7일에 홍콩 사이잉푼에서 글로리아 문의 차남으로 태어난 헨리는 어릴 때부터 머리는 좋았지만 독특한 성격 탓에 어울리기 어려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이 좀 이상했던 이유를 부모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와 TV를 크게 틀어 그의 공부를 방해했고 어머니는 그가 싫어하는 피아노를 억지로 강요해 괴롭혔기에 그는 언제나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 항상 까탈스러운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하니 그와 어울리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IQ 테스트에서 120이 넘을 정도로 머리는 좋았지만 학업 성적은 엉망. 아니 오히려 진도조차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홍콩 교육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홍콩 교육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의 지역 학생들이 5년 동안 중등 교육을 받은 뒤 치르는 시험인데 더 많은 교육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이었던 시험으로 지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좀 다르긴 하지만 수능 정도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는 자기가 시험에 떨어진 것을 모두 부모님 탓으로 돌렸고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온라인 게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게임에서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인정받고 존경받았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걱정한 부모님은 2000년에 호주로 유학을 보냈고 처음에는 그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국립대학의 유망한 과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래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갔으니 부모님으로선 당연히 헨리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 생활 내내 인종차별과 괴롭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나를 볼 때마다 구타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이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3년 만에 자퇴한 것에 대한 거짓말인지는 오로지 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그는 부모님께 자퇴했다는 것을 숨긴 채 여러 직장의 면접을 보러 다녔고 평범한 직장에 취직해도 적응하지 못해 나오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갔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아 한 달도 안 되어 나오는 등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식, 여자, 그리고 게임이었죠. 하지만 별다른 지식도 없이 시작한 주식은 매번 돈을 말아먹기 일쑤였고 여자와 놀고 싶었지만 별다른 접점도 없고 있었다 해도 제대로 말도 걸지 못했을 그는 여전히 현실을 도피하며 자기가 인정받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2년에 28살이 되었던 그는 아무런 변화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주식에 크게 꽂혀 빚까지 내며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갖고 있던 여윳돈으로 그의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고 그러자 그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탐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 때문에 아파트를 날리는 그런 최악의 일은 하고 싶지 않았고요. 일부의 빚은 갚았지만 남은 빚에 이자까지 더해지는 가운데 헨리는 어차피 망한 인생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 탓이라며 차라리 그들이 없어지면 아파트의 일부는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니 빚을 갚아 새로이 출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홍콩에서는 사람이 실종되고 7년이 지나면 사망 처리되는 것을 이용해 일단 부모님을 살해하고 실종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던 헨리. 인적이 드문 곳이라도 야외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들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앵거스의 집을 범행 장소로 계획했습니다. IQ가 84로 좀 어수룩한 면이 있고 남들에게 잘 이용당했던 앵거스는 헨리가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돈을 아끼기 위해 함께 살자는 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의로 새 아파트를 임대해 이사하게 되었죠. 2013년 3월 1일에 헨리는 부모님을 새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했고 다음날 그들을 찾는 형을 안심시켜 시간을 번 뒤 3월 7일이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 SNS에 부모님을 보신 분은 연락을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헨리의 말에 따르면 3월 1일에 부모님과 셋이 A라는 식당에 갔고 거기서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의 부모님은 중국으로 출국한 기록도 없고 A라는 식당에도 그날 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행선지 파악을 위해 경찰은 그들의 아파트 보안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3월 1일 점심 무렵에 헨리는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로비를 나서는 것이 찍혀 있었고 다음 행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몇 시간 뒤 그가 자상을 입어 홀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헨리고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말했으며 자상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있다? 누가 봐도 그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3월 14일에 그와 형을 불러 두 번째 신문을 했는데 이 당시 헨리는 게임 그룹이 모여있는 메신저에 자기가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게임 그룹에서 친했던 이에게 연락해 자기는 사이코패스라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다는 등 이야기를 하며 오늘은 푹 쉬고 다음날 자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자정에 그의 자백을 들었던 게임 그룹에 속해 있던 한 명이 경찰에 이를 신고 그렇게 헨리는 몇 시간 뒤 살인죄로 체포됐죠. 이날 체포된 이는 그뿐만 아니라 앵거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헨리는 공범으로 그를 지목했거든요. 거의 6개월 전부터 범행 계획을 세웠던 헨리는 어수룩한 앵거스를 이용해 범행 물건을 사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3월 1일 범행이 있었던 날 헨리는 새 아파트를 얻었다며 룸메이트인 앵거스도 소개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아파트로 유인했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앵거스가 어머니를 자기는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상을 입어 급하게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죠. 원래 계획은 그대로 시멘트에 넣고 거실을 가로지르는 벽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BBQ 고기로 위장해 요리한 뒤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너무 큰 뼈의 경우 몇 개로 나누어 바다에 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있다가 부모님의 행방을 묻는 형에게 태연한 얼굴로 여행을 갔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지만 결국 지인들에게 범행을 고백하고 체포되는 좀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앵거스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는 범행의 흔적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혈흔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범행 도구들이 그대로 거실에 나뒹굴고 있었죠. 또한 냉장고 안에선 요리하고 남은 것들을 따로 보관한 봉투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간에선 그들이 인육을 먹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헨리는 이에 대해선 부정하며 그냥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 주장했죠. 그는 공범으로 앵거스를 지목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지만 막상 신문을 받은 앵거스는 자기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거스의 말에 따르면 그날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헨리가 범행을 저지른 뒤였고 그가 유기를 도울 것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른 주장 속에 2014년 8월 4일에 열린 첫 공판. 재판에서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헨리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죽는다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30살이 되기 전에 뭔가 위대한 것을 이루고 싶었다. 마지막 발언으로 보아 그가 지인들에게 범행을 자백한 이유는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형인 차우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었지만 부모님이 사라지자 찾아온 마음의 안정 때문에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 내용이 끔찍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배심원이 교체되며 시간이 좀 지연되기도 했지만 배심원 만장일치로 헨리에겐 이중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앵거스에게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헨리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고 어수룩한 앵거스를 공범으로 만들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것이 판결 이유였죠. 결국 2015년 3월 20일에 재판부는 헨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앵거스에겐 합법적인 시신 매장 방지죄로 1년의 징역을 선고했는데 당시 그는 구금된 지 2년이 지난 상태였기에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풀려났습니다. 평소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을 부모님 탓으로 돌리고 주식으로 진 빚 때문에 끝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른 헨리. 검은 머리 짐승. 아니 솔직히 짐승만도 못한 그가 하루빨리 본인이 있어야 할 지옥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